강남구에 위치한 대치 아파트는 30층짜리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평당 가격이 3천만 원을 넘나드는 이곳에는 의사, 변호사, 사업가들이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깔끔한 경비실이 있었고 그곳에서 60대 중반의 박철수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이곳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간 근무를 맡고 있었는데 성실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주민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민이 그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1204호에 사는 김대수는 박철수를 유독 무시했습니다. 40대 초반의 김대수는 중견 건설회사 부장으로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경비원은 그저 자신보다 못한 사람,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저 경비 아저씨. 김대수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며 큰 소리로 박철수를 불렀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박철수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아파트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은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냐?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시면 그냥 보기에도 우리 아파트 수준에 안 맞는 사람들 말이야. 옷차림이라든지 차라든지 좀 더 철저히 걸러내라고. 하지만 방문자를 임의로 제한할 수는. 아이고, 정말 답답하네. 그럼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장식품이야? 김대수는 짜증을 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이런 김대수의 행동을 목격했지만 대부분 모른 채 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굳이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5층에 사는 이영미는 달랐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김대수의 행동을 볼 때마다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박철수 씨, 괜찮으세요? 어느 날 김대수가 다시 박철수에게 소리를 지르고 간 후 이영미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박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무 심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리사무소에 얘기해 볼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월급을 받고 일하는 거니까요. 박철수는 이영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실 박철수에게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박철수는 대치동 일대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업체인 대한건설의 창업자였습니다. 젊었을 때 작은 건설회사로 시작해서 강남 개발 붐을 타고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때는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IMF 외환위기 때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채를 갚기 위해 집도 차도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부인도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박철수의 유일한 아들인 박준호가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준호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작은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일어서게 해드릴게요. 준호는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후 15년간 준호는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회사로 이직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전부터는 자신만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5명의 작은 IT 회사였지만 준호의 뛰어난 경영 능력과 성실함으로 회사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직원 200명의 중견 기업이 되었고 연 매출 500억 원을 넘나드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해결했어요. 하지만 박철수는 아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준호야. 내가 번 돈이 아닌데
어떻게 편히 쓸 수 있겠니?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박철수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경비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준호는 아버지가 이 일을 그만두기를 원했지만 박철수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만 준호는 아버지가 너무 힘든 일을 하지 않도록 좋은 아파트의 경비직을 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몰래 관리사무소에 부탁해서 아버지가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수 같은 사람까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또 뭐라고 했어요? 준호는 가끔 아버지를 만나면서 아파트 상황을 들었습니다. 별일 아니다. 그냥 좀 까칠한 사람이 있을 뿐이야. 이름이 뭐예요? 혹시 저한테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김대수라고 하던데. 왜?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김대수는 준호가 잘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김대수가 다니는 대성건설은 준호의 회사와 비즈니스 관계가 있었습니다. 준호의 회사에서 개발한 건설 관리 소프트웨어를 대성건설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김대수가 현재 준호의 회사에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김대수는 준호 회사의 인사팀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요청해 왔습니다. IT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건설업계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제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김대수는 준호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사실 김대수의 경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성건설에서 15년간 일하면서 부장까지 올랐고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회사에서도 김대수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후배들에게 더 친절해졌고 청소 아줌마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부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후배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래, 뭐가? 전에는 좀 어려우셨는데 요즘은 많이 친근해지셨어요. 김대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김대수는 다른 회사에서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임했습니다. 혹시 평소에 부하 직원들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시나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직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려고 해요. 김대수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원분께 무례하게 대했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게 되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면접관들은 김대수의 솔직함에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김대수는 새로운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연봉은 준호 회사만큼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현재보다는 나은 조건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고마워. 이제 정말 새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겠어. 김대수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편 박철수는 여전히 성실하게 경비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수의 변화를 보면서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만두고 쉬세요. 준호가 또다시 권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일하겠다. 박철수의 의지는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로 옮기세요. 여기가 좋아. 사람들도 착하고 일도 힘들지 않고. 준호는 아버지를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지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파트에 특별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준호가 직접 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준호야, 웬일이니? 박철수가 놀랐습니다. 아버지께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준호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회사 주식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박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왜? 아버지가 경비원 일을 고집하시니까 적어도 이것만큼은 받아주세요.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하지만 거부하시면 저도 회사 그만둘 거예요. 준호의 단호한 말에 박철수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많잖아. 많이 드린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받아야 할 것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날 저녁 김대수는 아파트로 들어오다가 경비실에서 젊은 남자와 박철수가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김대수는 궁금했지만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대수는 우연히 그 젊은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아들이 사업가라던데? 아내가 다른 주민에게서 들은 소문을 전했습니다. 사업가? 응, IT 회사 사장이라고 하던데. 꽤 큰 회사래. 김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회사 이름 들었어? 뭐더라? 아, 디지털 무브먼트. 김대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디지털 무브먼트는 준호의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박철수 경비원의 아들이 박준호 사장이라는 말인가? 김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면접을 봤던 그 회사의 사장이 박철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그날 준호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만약 평소에 박철수를 잘 대했다면 좋은 회사에 입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아파트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경비원님이 사실 큰 부자래. 뭔 소리야? 아들이 IT 회사 사장인데 그 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왜 경비원 일을 해? 그건 모르겠어. 일하는 걸 좋아하시나 봐. 주민들은 박철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경비원으로만 봤지만 이제는 존경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자신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고 주민들에게 친절했습니다. 박철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영미가 말했습니다. 뭐가 대단한가요? 아드님이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여전히 일하시잖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박철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날 김대수는 용기를 내어 박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철수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 제가 아드님 회사에 면접을 본 적이 있어요. 박철수는 놀랐습니다. 준호 회사예요? 네. 그런데 떨어졌어요. 김대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장님이 제가 경비원님께 무례하게 대했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박철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달라지셨잖아요. 네,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김대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박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대수와 박철수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김대수는 진심으로 박철수를 존경했고 박철수도 김대수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대수는 새로운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달라졌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뭐가? 전에는 좀 까칠했는데 요즘은 정말 온화해졌어. 무슨 일 있었어? 김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 선생님? 응,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야. 아내는 그 선생님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남편이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것은 확실했습니다. 한편 준호의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직원 수도 500명을 넘어섰고 매출도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호가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삶의 자세요.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박철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너도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마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2년이 더 지나고 박철수는 마침내 경비원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고 준호가 계속 권해서였습니다. 박철수 씨가 그만두신다고요? 이영미가 놀랐습니다. 네,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요. 정말 아쉬워요. 좋은 경비원님이셨는데. 주민들은 모두 박철수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마지막 날, 김대수도 박철수에게 인사했습니다. 박철수 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마워요. 김대수 씨도 건강하세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김대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박철수가 떠난 후 새로운 경비원이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박철수를 그리워했습니다. 특히 김대수는 박철수를 통해 배운 교훈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박철수가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몇 년 후 김대수는 자신도 어느덧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직업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품이다. 네, 부사장님.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잘 대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교양 있는 사람이다. 김대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교육했습니다. 어느 날 김대수는 우연히 거리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박 사장님? 아, 김대수 씨. 안녕하세요. 준호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지금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네, 아버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집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가끔 옛날 동료들과 모임도 하시고.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헤어지면서 서로 건강을 빌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철수 경비원처럼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놀라운 과거와 훌륭한 가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수처럼 잘못을 깨닫고 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철수와 김대수의 이야기는 그런 따뜻한 세상에 대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비록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만사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